당장 병원부터 가. 나이 50이래. 무슨 애를 낳는다고 그러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늦고 안 늦고를 누가 정하는데? 난 이 아이를 지킬 거야. 윤희야, 이건 무모한 거야. 출산이 장난인 줄 알아? 네 몸이 버텨낼 거라고 생각해? 의사도 위험하다고 했잖아. 너 출산 중에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엄마 아빠 나도 알아. 나도 무섭고 솔직히 겁도 나. 그럼 포기해. 그게 맞는 거야. 아니 난 포기 못해. 도대체 29살짜리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가 아무리 젊어 보인다 한들 현실은 51세야. 그리고 29살짜리 남자가 너랑 그 애를 책임질 것 같아? 책임질 거야. 도연이는 책임? 아직 인생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애가 뭘 책임을 진다는 거야? 너 혼자만 감당할 일이 아니야. 그 애는 아직 앞날이 창창해. 그런데 갑자기 애 아빠가 되는 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연이는 도망가지 않아. 나랑 같이 할 거야. 그래, 네가 애 낳고 나면 그때도 이 말이 나올까? 이건 네 욕심이야. 애를 위해서라도 그만하는 게 맞아. 너 지금도 힘들잖아. 네 몸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당장 정리해. 아니 난 끝까지 이 아이 지킬 거야. 안녕하세요. 황혼의지혜입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서윤희 씨는 51세 나이에 새로운 생명을 맞이했지만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거센 반대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의 출산이 너무 위험하다며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이의 아빠는 29세, 무려 22살 어린 남자였습니다. 사랑해서 가진 아이지만 세상은 그녀의 선택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는 끝까지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올해 좋은 일만 생기실 거예요. 민윤희 씨는 올해 51세입니다. 25세 요리를 배우기 시작해 30에 프랑스로 떠났고 40에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었죠.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후배들과 일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도연 씨의 행동이 단순한 후배로서의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유난히 잘 챙겼습니다. 윤희 씨가 커피를 마시는 걸 잊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 잔을 건넸고 요리하다가 손이 데이면 제일 먼저 약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친절했지만 윤희 씨에게만큼은 유독 세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열정적인 후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늘 존경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대화를 할 때면 아주 사소한 말까지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주방에서 도연 씨의 목소리가 들리면 무심코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그가 다른 직원들과 장난을 치며 웃고 있을 때면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기 싫어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레스토랑 문을 닫고 나오는데 도연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셰프님, 맥주 한잔 하실래요? 웃는 얼굴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윤희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느새 손에는 차가운 캔맥주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둘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공기가 서늘했지만 맥주는 시원했습니다. 도연 씨가 불쑥 물었습니다. 셰프님은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윤희 씨는 맥주캔을 한번 돌려 잡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을 떼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했었어. 오래 못 갔지만. 도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에서 미안함이나 동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은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 씨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도연 씨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저는요, 셰프님이 멋있다고 생각해요. 윤희 씨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한테 관심이라도 있다는 거야?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연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맥주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윤희 씨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도연 씨의 손이 순간적으로 윤희 씨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갔지만 이상하게 그 감촉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남몰래 연인이 되었습니다. 주변엔 티를 내지 않았지만 퇴근 후 자연스럽게 함께 걷고 눈빛이 닿으면 은근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분명하게 두 사람의 사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희 씨의 몸이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피곤한 건 당연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피로와는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차서 한참을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윤희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야채를 손질하다가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몸이 휘청이며 들고 있던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셰프님, 괜찮으세요? 주변 직원들이 놀라 윤희 씨를 쳐다봤습니다. 윤희 씨는 애써 괜찮다고 웃었지만 식은땀이 손끝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날 밤 윤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걸까? 나이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걸까? 다음 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진찰 후 의사가 몇 가지 검사를 권했습니다. 윤희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를 확인하던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혹시 임신 가능성이 있을까요? 윤희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최근 생리가 불규칙했다고 하셨죠? 그건 그냥 폐경기가 와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임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습니다. 51세의 임신? 가능한 일일까? 아니, 이 나이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러나 몇 시간 후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 맞습니다. 윤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혈압이나 건강 상태를 더 살펴봐야 한다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했지만 그 말들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 나이에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병원을 나오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손을 배 위에 살짝 얹어보았습니다.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도연 씨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 말은 할 수 있을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뻐할까? 당황할까? 혹시 부담스러워할까? 윤희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희 씨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윤희 씨는 병원을 다녀온 후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배 위에 얹어보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도연 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도연 씨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지만 윤희 씨는 젓가락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도연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셰프님, 요즘 뭔가 이상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윤희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십 번 정리했던 말을 꺼내려 했지만 쉽사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병원에 다녀왔어. 도연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자 윤희 씨는 괜히 더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 임신했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윤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셰프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 임신했다고? 말을 2번 반복하고 나서야 도연 씨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와, 진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윤희 씨는 그 반응이 너무도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기뻐하는 것도 아니었고 완전히 당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믿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아니, 저는 셰프님이 힘드실까봐. 그제야 윤희 씨는 도연 씨가 진짜 걱정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달려들어 기뻐하며 축하하는 장면을 상상했지만 도연 씨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아직 믿기지 않아. 셰프님, 이거 우리 진짜 잘할 수 있을까요? 윤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한테도 말해야 해. 며칠 후 윤희 씨는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린 듯 나오질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목소리였지만 오늘은 그 온기가 마음속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접고 윤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지만 윤희 씨는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차가운 잔을 감싸 쥐었지만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윤희 씨는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못 들은 것처럼 다시 확인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탁 하고 놓이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서 나온 말들은 예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출산은 위험하다는 것, 이제야 겨우 안정된 삶을 망칠 거냐는 것, 결국엔 힘든 건 본인뿐이라는 것. 윤희 씨는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의사도 가능하다고 했고 조심하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고. 그러나 어머니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손을 꽉 쥔 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포기하라고. 윤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희 씨는 도연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도연 씨도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반응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도연 씨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돌아온 건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도연 씨의 아버지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은 윤희 씨가 이미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울 거라는 것, 주변의 시선이 따가울 거라는 것, 그리고 아이가 커서 뭐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것. 누군가는 당연한 걱정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던 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단 하나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윤희 씨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안내문에는 고위험 산모를 위한 출산 관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고위험 산모. 그 단어가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출산의 위험이 커진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런 진단을 받고 나니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지난밤 도연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를 낳아도 되는 걸까? 병원 문이 열리고 이름이 불렸습니다. 윤희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산모님의 나이를 고려하면 출산 중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조산 위험이 일반 산모보다 높고 출산 후 회복도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윤희 씨는 아무 말 없이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의 몸 상태를 걱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서서 일하는 것도 무거운 재료를 드는 것도 문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윤희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출산 자체는 가능하지만 절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날 밤 윤희 씨는 도연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연 씨는 자꾸만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고 윤희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마침내 도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셰프님, 우리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윤희 씨는 이미 그 말이 나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 안 해본 줄 알아?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도연 씨는 당황한 듯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힘들지. 나도 알아. 윤희 씨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도 다 반대하고 솔직히 나도. 도연 씨는 말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도 복잡하다는 걸 윤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아이를 선택하는 순간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얼마나 큰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내 안에 있는데. 윤희 씨는 손을 배 위에 살짝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희 씨는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포기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희 씨는 새벽에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어둠뿐이었고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손을 천천히 배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아직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출산의 위험, 부모님의 반대, 도연 씨의 불안한 표정, 모든 게 그녀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어. 다음 날 윤희 씨는 평소처럼 레스토랑에 나갔습니다. 주방은 언제나처럼 분주했고 직원들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손에 익었던 칼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고 주방의 소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윤희 씨는 조용히 작업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 씨는 윤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윤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 씨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책임감도 보였습니다. 윤희 씨는 배 위에 손을 올린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도현 씨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 순간 도현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이 아이 지켜요. 며칠 후 윤희 씨는 처음으로 태동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희 씨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그녀의 세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도현 씨도 손을 조심스럽게 배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간 나요.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윤희 씨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될 거야. 그리고 도현 씨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부모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바람이 선선해졌고 나뭇잎도 점점 색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뱃속 아이도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며 병원 검진이 잦아졌습니다. 매번 의사의 설명을 들을 때마다 긴장되는 걸 느꼈습니다. 출산은 늘 힘든 과정이라지만 나이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니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던 중 의사의 얼굴이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혈압 수치가 높았고 아이의 상태도 불안정했습니다. 산모님, 자연분만은 어렵겠습니다. 고위험 출산 판정이 나왔어요. 제왕절개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희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출산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도현 씨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도현 씨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만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의 걱정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윤희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말을 뱉고 나서야 그녀 자신도 그 말을 믿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르게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윤희 씨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곧 만날 수 있겠구나. 마취가 들어가면서 감각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실 안에 작고도 강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윤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실감나지 않았던 일이 이제야 현실이 되었습니다. 작은 손, 동그란 얼굴, 세상에 처음 나온 아기는 온 힘을 다해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윤희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윤희 씨는 숨을 들이마시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 만나서 반가워. 출산이 끝나고 도현 씨는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조그만 손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윤희 씨는 새벽에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방 안 작은 아기의 숨소리가 가득 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이 작은 존재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뒤척여도 잠이 깼고 젖병을 데우고 기저귀를 갈고 다시 재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출산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51년 동안 오롯이 자신의 삶을 살아온 윤희 씨가 이제는 이 작은 생명의 하루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새벽에도 울었고 때로는 이유 없이 보채기도 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윤희 씨는 아이를 안고 토닥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윤희 씨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도현 씨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젖병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기저귀를 제대로 채우는 법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어느 날 윤희 씨가 피곤해 지쳐 소파에 몸을 기대자 도현 씨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낯설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가 오늘은 왜 이렇게 심각해? 도현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도현 씨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윤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도현 씨는 이제 아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반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두 사람이 부모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윤희 씨의 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예쁘네. 그 순간 윤희 씨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나온 것이었지만 그래도 결국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돌아간 첫날, 윤희 씨는 오랜만에 주방에 섰습니다. 손에 익었던 칼과 불의 온도, 익숙한 향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직원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셰프님, 이제 육아와 일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장난스럽게 묻자 윤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2개 다 해야죠? 그 말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엄마였고 여전히 요리사였습니다. 도현 씨는 여전히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기는 그들의 새로운 삶을 함께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도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같네요. 윤희 씨는 창가에 앉아 작은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포근한 담요 속에서 조그만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엄마가 되었다는 것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1세의 출산, 22살의 나이 차이, 온 가족의 반대,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국 그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도현 씨가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윤희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뒤척여도 눈이 떠졌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되어 가만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도현 씨도 그랬습니다. 이전까지는 단잠을 자던 그였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는 작은 울음소리에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밤새 보채던 날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녹초가 된 몸으로 간신히 아기를 재운 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도현 씨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꿀차 한 잔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셔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윤희 씨는 차를 받아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에 도현 씨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윤희 씨는 가만히 도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준 것이 그 무엇보다 고마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일상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도현 씨는 출근 전 아이의 옷을 입히는 것이 능숙해졌고 윤희 씨는 주방과 육아를 동시에 챙기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 변화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윤희 씨는 문득 도현 씨에게 물었습니다. 가끔 후회한 적 있어? 도현 씨는 깜짝 놀란 듯 윤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두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데 뭘 후회하겠어요? 그 순간 윤희 씨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늦은 사랑도 새로운 시작도 가능하구나. 윤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많이 배웠어. 내가 와줘서 내 삶이 정말 많이 변했어. 그리고 조용히 도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 윤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라서 가능했어. 여러분이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늦은 사랑도 새로운 시작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